입니다. 이 단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라는 것이랑 좌표를 결합시킨 거예요. 뭐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데, 데카르트라는 양반이 만든 거죠. 데카르트는 알죠? 들어본 적 있어요? 데카르트의 명언이 뭐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쵸? 뭐 이상한 얘기한 양반이죠.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양반인데, 그 양반이 이제 이 도형이랑 좌표를 짬뽕시킬 생각을 했어요. 어마무시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이후로 현대 수학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특이한 짓을 했고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할 게 늘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도형과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좌표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문자가 달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도형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들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까먹었을 수 있어요. 중학교 3년 동안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이 있고, 그걸 까먹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적어줄 거예요. 까먹었을 수는 있다, 지금은. 근데 방학 끝났대도 또 까먹어져 있다. 거기서부터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루는 거의 모든 도형의 성질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나왔던 도형의 성질들은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알았죠? 이번에 안 나온 건 다음 학기도 잘 안 나와요. 하나 뭐 나온 게 원주각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과 아니면 안 배울 겁니다. 미적분 2에만 나오는 주제라서.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쭉 나올 거니까 잘 외워두길 바라겠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가 각, 두 번째가 길이입니다. 근데 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지 않고 다음 학기에 다룰 거라서 무시하고요. 이번 학기에는 길이에 대해서 먼저 다루려고요. 그럼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첫 번째, 수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있다, 두 점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수직선은 1차원이기 때문에 좌표가 하나짜리로 설명이 되고요. 거기에 있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x 빼기 x1의 절대값.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면 돼요. 너무 시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2차원으로 확장하죠. 선이 두 개 깔려요. X축과 Y축. 2차원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소가 두 개 필요해요. 그쵸? 첫 번째 요소 뭐예요? x1, y1. 두 번째 요소 뭐예요? x2, y2. 우리가 문자를 많이 써요. 점을 여러 개 표현하다 보니까 문자를 여러 개 써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알파벳을 너무 늘리는 거는 고작 26개짜리 알파벳을 사용하기 너무 힘들어서 아래 첨자에 숫자를 바꿔서 표현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x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데, 이 두 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 뭘 이용해요?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의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여기 길이는 x끼리 뺀 거, 여기 길이는 y끼리 뺀 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자, 이때 이거는 뭐 추가 설명이에요. 일반적으로 거리는 무조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뺀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거리는 그냥 무조건 절대값이에요. 그리고 A, B의 길이는 얘랑 얘의 좌표의 절대값인데, 그게 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이거 해주면 이게 실제로 A, B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좀 특이한 표현인데 기하에서 나중에 한번 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언급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유형이 대략 한 대여섯 개 정도 나와요. 첫 번째 12번부터 미안해요. 첫 번째 5번부터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있고요. 세 개의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먼저 말했어요. A가 0,2다.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또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또 정사각형이 하나 있대요. 근데 여기가 15,8이랍니다. 자, 15,8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정사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내변의 길이가 같다. 그쵸?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으면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써 있어요? 8. 여기 길이도 얼마예요? 8이죠? 그러니까 C의 좌표가 뭐야? 7,8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여기 B의 좌표가 뭐가 돼요? 2,2가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BC의 길이 어떻게 된다?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루트 Y끼리 뺀 거의 제곱이 돼서 루트 60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주 쓸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하는 관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는 것이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 기울기에 대한 정보, 기울기가 m이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여기 길이를 a라고 할 때 여기 길이를 a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때 이 빗변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랑 여기에 공약수가 있다면 공약수는 일단 쓰고 그 옆에 있는 숫자, 이건 1이겠죠? 얘에 대해서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의 접근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길 바랄게요. 기울기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 밑변과 높이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쓰는 방향에서도 공약수가 있다면 걔는 묶어두고 나머지를 기준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면 좋다. 즉 묶는 걸 생활화하자 라고 말하겠습니다. 묶는 걸 생활화하자. 자,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딱히 공약수가 없어서 넘어가도 되겠죠. 그 12번은 사실 좀 그래요. 그래도 설명을 해보죠. y는 fx라는 애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빼기 5.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둘의 교점이 존재한데요. a와 b라고 써 있어요. a와 b의 정체는 얘랑 얘를 같다고 했을 때 넘겨서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은 0의 근이라서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6,7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A, B에서 길이가 같은 fx 위에 있는 점이래요. 대략 이쯤일까요? 요쯤? 여기 즈음에 P라는 애가 있어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된다. 이게 좀 괴로워요. 진짜 해야 되거든. P라는 애의 좌표를 뭐라고 써야 돼요? A,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5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계산합니다.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 뺀 거의 제곱 더해 뺀 거의 제곱. 근데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차피 루트 안에 써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냥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선호합니다. 계산하죠. AP의 제곱, 뺀 거의 제곱. BP의, 잠깐만, 이거랑 이거 빼면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2의 제곱.
BP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A-1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5의 제곱이 됩니다. 전개를 해야겠죠?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자, 좌변은 전개하면 A 4제곱, 8A 세제곱, 마사 12, 13A 제곱, 마이너스 16, 4A, 36, 4기 40 이게 되고요. 우변은 제곱하면 A 4제곱 더하기 8A 세제곱 더하기 10, 26, 24A 제곱, 10, 16, 26, 27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0, 40, 38A 플러스 26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똑같은 애들 지워주고요. 넘기면 14A 제곱 더하기 42A 마이너스 14는 0이 돼서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A의 값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가 됩니다. 딱 봐도 이 P라는 애는 0보다 작아 보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X의 좌표를 뭔가 잘못 구했나 보죠? 너무 깔끔하게 나왔네요. 답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잘못? A제곱 플러스 3A 지금 약분을 여기 있어요. 아, 땡큐. 땡큐. 많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행이다. 그럼 A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0? 그렇지 않죠? 야, 이거 많이 틀렸다 본데? 여기 다 13인데? 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인데 7인데 그거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0이 아니에요.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0이 아니에요. 얘에서 얘 뺀 거? 마이잖아. 마이너스 5 아니에요. 마이너스 5라고? 와, 시작부터 틀렸네. 와, 씨. 아, 미안합니다. 다 틀렸네요. 살릴 수도 없네요. 여기도 다 틀렸네요. 아, 여기 내 처음부터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다시 전개해야 돼. 진짜 끔찍하다. 자, 보이죠? 이게 실수했을 때 걷잡을 수 없다는 게. 다시 할게요. 다른 풀이 방법 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깔끔해요. 네, 일단은 여기 파트에 적합한 풀이는 얘긴 해서 마이너스 24,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A 제곱, 48, 96, 마이너스 84. 숫자가 이렇게 커? 144, 36, 180. A 4제곱 더하기 8A 세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6 4 40 2 26. 자, 넘기면 11A 제곱 더하기 42A. 야,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 계산 빡세네. 세제곱, 4제곱, 세제곱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플러스 1 마이너스 7 1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플러스 1 7 7이네 14. 네, 이런 좀 말이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54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1은 0.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9 빼기 44, 54. 최종적으로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4. 얘가 내가 찾는 답이다. 그냥 방정식만 하면 되는데
좀 오래 걸렸죠. 자, 그러면 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걸 봤을 때 이걸 해도 돼요. 당연하죠. 답이 나왔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파트에 난 이 문제가 여기 파트에 나온 게 좀 불만이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한 내 문제가 아니에요.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이라서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괜찮은데 도형이 메인이라고. 도형의 관점에서 길이가 같다. 뭐가 떠오르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뭐예요? 빗변을 수직 이등분. 빗변이 어딨냐? 밑변을. 이렇게 하면 수직 이등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이란 걸 알아서 이 직선을 찾을 수 있으면 얘랑 얘 교점입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개념을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그걸 배우면 얘가 2분의 5, 2분의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랑 얘 교점 찾으면 맞아? 아니네. x x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7이라서 플러스 6 이렇게 계산하면 x 마이너스 11은 0 됩니다. 어서 많이 본 식이죠? 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식 쓰면 돼요. 오케이? 왜 도형의 관점으로 보라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은 결국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답이 똑같이 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저걸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도형으로 확인을 하고 이등변 삼각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질인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개념만 접목시킬 수 있어도 문제풀이가 5줄 정도는 줍니다. 이걸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저 수직 이등분선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 뭐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거리에 대한 주제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초점을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도형의 성질들을 생각해 주는 게 문제풀이에 좋다. 풀이가 복잡해도 풀리긴 하지만 방금 내가 제대로 보여줬지. 틀렸을 때 노답돼요. 이걸 고치는 게 힘들어. 이게 시험 중이었어 봐. 내가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찾았으면 어떻게 또 빡빡 지워. 그리고 다시 써야 되잖아. 야, 얼마나 이게 고단해. 그쵸? 연습을 좀 잘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어서 2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싶대요. 삼각형 종류. 삼각형의 종류는 어차피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든 길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여기 파트의 내용입니다. 이 유형의 내용이에요. 길이를 구해달라. 자, 20번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0,2a 마이너스 a, 3 3,43을 꼭지점으로 하는 ABC가 각 B는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 말은 여기 세변 ABC라는 세 점을 기준으로 대충 쓸게요. 이게 위치가 잘 안 맞네요. 얘가 90도라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누굴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누굴 빗변으로? AC의 길이를 빗변으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그걸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제곱은 9 더하기 2a 더하기 3의 제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제곱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의 제곱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제곱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6 이게 된다는 겁니다. 더하기죠. 빗변의 제곱은 얘랑 얘 더한 거다. 전개하면 좌변은 4a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18 우변은 6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4가 됩니다. 즉 2a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36이 0이라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8은 0이 돼서 a가 3 또는 6이 되는데 a가 3이면 a가 3이면 a가 3이면 어떻게 되죠? a가 3이면 지금 여기 ab의 길이가 루트 9 더하기 9가 되고 bc의 길이가 루트 36 더하기 36이 돼서 둘이 같지가 않아요.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안 됩니다. 문제에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a의 값이 6이 된다 라고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23번을 보겠습니다. 외심이라는 주제요. 자, 외심이 뭐죠? 외심이 뭐예요?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외접원 중심이 외심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2개에서 3개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중심가 보통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외심, 내심, 무게중심, 방심, 수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2개는 잘 안 나와서 현 교육과정에서 잘 안 나와서 빼고 외심, 내심, 무게중심을 이야기할 때는 만들어진 얘를 찾을 수 있는 것부터 방법부터 제시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은 외심은 뭐부터 되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진 거다 보니까 그쵸? 두 번째가 생기는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표현이 돼요. 이게 뭐라서? 반지름이라서 만들어지는 성질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이게 좀 되게 특수한 경우라서 그냥 알아두면 괜찮다라는 건데 직각삼각형의 뭐예요? 빗변의 중점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외심이라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나왔는데 외심이 나왔으면 방금 말했다시피 삼심이 함께 나와야 돼요. 누구? 내심이죠. 내심. 내접원의 중심이에요. 얘의 성질은 뭐죠? 얘 성질이 뭐예요?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아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지름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세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게 됩니다. 이게 되죠. 변까지가 반지름이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반지름에 대한 아이디어로 우리가 너 이거 공식 기억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2분의 r 곱하기 삼각형 둘레를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 r에다가 삼각형 둘레를 곱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세트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무게중심.
어떻게 만들어요? 무게중심은 어떻게 만들어요? 세 중선의 교점이 됩니다. 중선이 뭐죠? 삼각형이 있으면 중점에 그은 선이 중선이에요. 중점에 선을 3개 그었더니 그게 한 점에서 만나더래요. 그리고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넓이를 6등분한다 라는 개념이고, 이 넓이를 6등분한다는 것 덕분에 이름이 무게 중심이라고 되는 거죠. 평면에서 넓이는 없으니 부피는 무게는 없지만 넓이라고 우리가 대체할 수 있으니 넓이가 6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당연히 암기해야 돼요. 이미 배웠던 건 알고 있다는 게 대전제가 되고요.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을 찾으라고 하면 얘랑 얘랑 얘로 찾는 게 기본이긴 한데, 무게중심은 좀 극단적으로 짧은 게 이따가 나올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말을 하는 게 요거예요. 거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오늘 배웠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관점으로 외심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23번에 대한 이야기겠죠. A라는 애가 2,1이래요. 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말을 했네.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직각삼각형이네. 외심이 그림이 좀 이상하네. 위치가 좀 이상하죠? 각 A를 기준으로 90도가 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BC의 제곱이 되죠. 근데 BC의 제곱을 어떻게 구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아는 건 뭐밖에 없는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아하! BC의 제곱은 AP의 제곱의 4배가 되겠다. 왜냐면 BC의 길이는 AP의 길이의 2배니까 2배의 제곱이면 4AP 제곱이죠. 4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의 제곱, 2의 제곱이라 13이라서 52가 된다.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사실 외심에 대한 문제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외심을 찾아달라는 말도 잘 나옵니다. 이건 너무 특수화됐고요. 우리가 외심을 기본적으로 찾는 방법은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외심을 찾아달라고 했으면 원래는 어떤 x, y를 기준으로 AB의 길이 제곱,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외심을 찾는 게 기본인데, 요 멘트가 너무 특수한 직각삼각형을 유도해서 우리가 좀 달라지게 되죠. 자, 이어서 유형 5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거리의 최소를 묻는 유형은 딱 3개 존재합니다. 딱 3개. 첫 번째, 그냥 어떤 두 점의 최소를 묻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를 묻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묻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거리의 최소에 대한 개념은 이 3가지를 물어요. 첫 번째 AB의 최소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라고 하는 문제는 2차 함수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만 AP 더하기 BP의 최소라는 문제는 직선 만들기라고 하는 굉장히 도형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2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여기 우리 도형, 이거 단원 이름이 뭐라고? 도형의 방정식의 평면 좌표죠. 그럼 그림에 당연하게도 좌표 평면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좌표 평면에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서남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라는 것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10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여기, 남쪽으로 5라고 되어 있는 애가 여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A라는 애는 여기 마이너스 10,0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3km, 시속 3km로 동쪽으로, 즉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고요. 0,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 B라는 애는 여기서 북쪽 방향으로 시속 4의 속력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말하는 거죠.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해달라. 그럼 길이를 일단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AB의 길이는 루트 뺀 거의 제곱, 뺀 거의 제곱, 얘가 되고요. 루트 전개를 했을 때 25t제곱 60, 40, 100t 플러스 12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마치 뭐라서? 2차 함수라서 얘의 최소를 구하는 건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 t가 2일 때 루트 25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여깁니다. 그래서 시간과 거리 A와 B를 더하면 7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걸 표현해보고 그 표현한 것이 뭐가 되기를 2차 함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며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이용해서 거리의 최소를 구한다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의 확장 버전에 대해서 32번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뭐냐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를 묻는 형태. A라는 애가 4,-2, B라는 애가 1,-5, Y는 X 더하기 3 위에 P라는 애가 A, B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B라는 애가 A 더하기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식에 따라. 이때 문제에서 말하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 점과 이 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합은 A-4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5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8의 제곱이 돼서 4A 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41, 42, 106 이 되니까 4의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90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B는 1이 된다라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말하는 이 A와 B가 나왔으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저 세 번째는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세 번째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교재에 좀 앞번호에 있어서 그냥 예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이거의 최소를 구해라. 요게 센에 있는 대표 문제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문제의 극과. 뭔 말이야? 루트랑 루트를 더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못해요. 그쵸? 루트랑 루트는 더할 수가 없는 주제야. 근데 어떻게 둘을 더해서 최소를 구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니구나. 도형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도형으로 접근하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걸 보면서 떠올려야 돼요. 이거 내가 배웠던 두 점 간의 거리에 대한 공식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A, B부터 뭐까지야? 1, 3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런 문제인 겁니다. 0,0이라는 점부터 1,3이라는 점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떤 점을 들렀다가 가는 이 경로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최소가 될 거냐? A, B가 뭐일 때 최소가 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떨 때 A, B가 최소가 돼요? 다시 이 거리의 최소가 돼요? 거리의 합의 최소가? A랑 B가 뭐일 때? 어디여야 되죠? 당연하게도 여기서 여기를 직선 형태로 만들었을 때 이 위에 있는 A, B면 A, B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어차피 직선이 되니 둘의 거리의 합이 이 선분의 길이 즉 루트 10이 되며 가장 짧아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직선 만들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뭘로 배웠었죠? 중학교 2학년 피타고라스 정리 파트에서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직육면체에 여기에 개미가 있는 거죠. 개미가 여기에 뿔 발라놨을 때 갈 수 있는 경로의 최단 거리가 뭐냐? 어떻게 가야 돼요, 개미가? 이렇게 가요? 그럼 최단 돼요? 이거 어떻게 푼다 했죠? 중졸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야, 중졸, 어떻게 푸냐고. 중졸 여러분? 대각선의 길이. 그쵸. 우리 대각선의 길이로 문제 풀기로 했죠. 근데 이게 숫자가 좀 안 맞긴 하네. 자, 중학교 2학년에서 나올 거면 이게 정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그러니까 잡아 뜯으면 4, 3, 12가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이 직선, 얘가 개미가 간 최단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이렇게 가는 건 이거잖아. 그쵸? 이거보단 얘가 짧다는 거죠. 직선 만들기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오케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건 교재에 없어요. 경찰대회에서 나왔던 문제. 경찰대학교는 들어봤나요? 경찰대학교랑 사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들은 들어가는 시험을 따로 봅니다. 수능 말고 따로 봐요. 수능에 필적하는, 수능보다 살짝 어렵기도 한 그런 시험인데 거기에서 합격한 애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대평가죠. 합격한 애들 기준으로 수능이랑 내신 합쳐서 이제 대학교 입학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과에서는 가장 어려운 학교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과를 기준으로는 뭐 다른 길이 좀 많아서.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잠깐 이거 머리 좀 굴려야 돼서 잠시만요. 이렇게 하죠. 잠깐만.
잠시만. 자,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루트 b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 이거의 최소. 어떻게 구하죠? 하고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뭔 말이지? 이제 배경 지식은 얘기했죠? 이게 배경 지식인 거지. 그치? 이거를 어떻게 뭔가 적당히 변형시켜서 이런 느낌으로 바꿔야 되나 봐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참고로 경찰대 이거 나온 이후로 좀 어려운 시험 내고 싶은 학교에서는 종종 활용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의정부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요. 얘를 뭐라고 생각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아까 이렇게 됐는데, 그쵸? 근데 그럼 얘가 좀 의미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짰습니다. 마이너스 1,2부터 a,0까지 a,0부터 0,b까지 0,b부터 2, 마이너스 2까지 2,2까지 잠깐 2,2는 좀 그런데? 플러스를 바꾸자. 네, 이렇게 2,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잡아요. 그럼 딱 맞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마이너스 1,2부터 2, 마이너스 2까지의 여기로 a, b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되고 루트 25 5가 답이 됩니다. 너무 어렵나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거리의 최소를 묻는 경우는 그냥 a, b 자체의 최소를 묻기도 하고요. 두 번째, 그럼 이건 식을 꾸리라고 하겠죠. 아마 t에 대한 2차 식이 될 거다.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p를 적당히 문자로 잡았을 때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2차 식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ap 더하기 bp의 최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렇게 표현되기보다는 루트를 이용한 문제로 표현되는데 그걸 내가 찰떡같이 도형으로서 받아들여서 직선 만들기라는 개념으로 접목시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37번입니다. 37번은 우리가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는 것 알겠다. 그럼 이걸 중학교 때 배웠던 것과 접목시킨다면 중학교 때 우리가 증명했던 여러 가지 도형들의 성질이 있는데 그걸 또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 4MN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써먹기 위해 교재에서 힌트를 줬어요. M, N, C, A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A, B고요. 30,0이니까 얘를 C, 0, 2, C, 0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이게 그래서 얘가 가죠. AB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AC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3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됩니다. AM의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얘가 나죠? 얘가 나. AN의 제곱은 A-E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며 마지막으로 MN의 제곱, 4MN의 제곱은
여기가 C의 제곱이니까 그냥 4C의 제곱이죠. 라. 다 나왔네요. 가, 나, 다, 라. 3번이죠. 근데 실제로 이 둘 더한 게 얘네 셋 더한 거랑 동일하더라 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내가 좌표 평면 위에 적절하게 올려놓아서 문자를 설정하고 올려놓아서 그걸 바탕으로 증명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